예술은 누군가의 특별함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자신을 표현하고 세상과 만나는 힘입니다. 학교에선 전시와 버스킹으로 예술을 친구들과 나누고 지역에선 더 넓은 무대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며 예술 플랫폼으로 경계를 넘어 다양한 예술 경험을 넓혀갑니다. 이 캠페인은 충청북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김영선의 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충주 라디오 김영선의 아침 장혜진입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제천 지역의 정치권도 본격적인 경쟁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각 후보들은 저마다의 비전과 공약을 내세우며 시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제천은 관광과 한방산업,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요.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원도심 활성화 같은 과제를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 민선 8기의 성과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혹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지도 이번 선거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제천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를 만나보도록 하죠. 새로 취임하실 제천시장님께 꼭 전하고 싶은 어린이집 현장에 바람이 있습니다. 요즘 어린이집 교사들은 돌봄과 교육은 물론 아이들의 생활과 정서까지 살피며 그 역할과 책임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작은 일상도 책임 문제로 이어지며 현장의 부담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직원들의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보육교직원을 위한 심리지원과 재충전 프로그램, 실질적인 복지와 현장 중심의 지원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이집은 우리 제천시의 미래를 키우는 곳입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신다면 아이도 행복하고 부모도 안심하는 제천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시장 선거가 단순히 공약 경쟁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시민들의 생활과 연결되는 방향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특히 제천은 정주 여건이나 지역경제, 청년층 유출 같은 현실적인 고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거 과정에서도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지역 발전 방향과 실질적인 정책 중심의 건강한 경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제천을 만들기 위해 책임감 있는 행정과 꾸준한 소통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네, 이렇게 제천 시민들이 다음 시장에게 바라는 점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자, 이제는 직접 후보자를 만나서 어떤 비전과 해법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3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듣다. 오늘은 제천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천 후보자와 함께합니다. 네, 후보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상천입니다. 네, 먼저 바쁘실 텐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천 시민분들과 아닙니다. 또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제천을 다시 살리겠다는 각오 하나로 이 자리에선 이상천입니다. 제천은 저의 고향이고요. 제 청춘이 묻힌 땅이고 제 아이들이 뛰어놀던 땅입니다. 그 땅이 현재 지금 아픕니다. 인구가 줄고 청년은 떠나고 상권도 식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아픔을 4년 내내 온몸으로 지켜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 혼자 나온 게 아니라 골목에서, 논밭에서, 공장에서 제천을 붙들고 곁에 온 제천 시민 여러분과 함께 나온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잘 듣고 또 잘 뛰겠습니다.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후보님께서 지난 선거 이후에 개인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쉽지 않은 좀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4년 전에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김창규 후보에게 아쉽게 패하셨는데 낙선 이후의 시간을
하늘이 내린 값진 시련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 시간을 지나서 이제 다시 한번 제천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셨는데 그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었는지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오 시민분들께 들려주시죠. 네, 제가 제천시장으로 근무하면서 그때 코로나라는 것도 유행해서 한 2년 여 동안 굉장히 제천시정을 가로막았고 또 네. 2020년도에는 제천이 수해가 잘 안 나는데 70년 만에 아주 큰 수해가 나서 네. 또 수해 복구에 상당히 정신없이 지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했고 나름대로 제천의 틀을 바꾸는 기초를 딱 땄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쉽게 제가 부족해서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나와보니 제천이 더 잘 보이더라고요. 정책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눈에서 이제는 밑에서 올려다보게 됐습니다. 골목 상인의 한숨, 농촌 어르신의 외로움, 청년들이 짐 싸는 뒷모습, 그것들이 전부 제 삶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 4년이 저를 바꿔놨습니다. 더 낮아지게 했고, 더 단단하게 했습니다. 이번에 이런 토양물을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제천의 밑그림을 또 제천의 미래를 다시 한번 설계해 보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으로 열심히 준비했고 바닥을 다졌고 그래서 이 민선 9기에 저의 모든 역량을 제천에 쏟아 부어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오히려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제천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었다라고 전해주셨는데요. 지난 시간에 대한 또 고민과 각오를 함께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출마 선언 방식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5명의 시민과 함께 비전을 발표하셨습니다. 시민의 염원이 함께 출마했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이번 출마 선언에 담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나요? 예, 그 5분이 곧 제 공약입니다. 일자리를 찾아 떠나야 했던 청년, 문 닫을까 고민하는 자영업자, 아이 맡길 곳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젊은 엄마, 버스 한번 타려고 1시간을 기다리는 읍면에 계시는 어르신들, 그분들이 주인공이 되는 선거다라고 이번 선거를 규정하고 싶어서 출마회견에 모셨고요. 시민의 염원이 함께 출마했다라는 표현은 일반적인 수사가 아니라 저는 그분들의 이름으로 출마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분들의 삶을 바꾸는 거 그거 하나가 이번 선거의 일부이고 또 전부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선거에서는 결국에는 그 현 시정에 대한 평가 역시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요. 어떤가요? 그동안의 제천 시정을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나름대로 우리 현 김창규 시장님께서 리더가 또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잘 시민들을 이끄느냐에 대한 갈등 또 고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평가를 해야 되고 고생을 많으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특히 경로당 점심 제공 사업 같은 거는 그래도 잘한 사업이다.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거 단순해 보이지만 고독사를 막고 건강을 지키는 실질적인 복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잘한 사업이라 생각하고요. 좀 아쉬운 점은 급식비와 인건비가 너무 빠듯하게 책정돼 있어요. 이게 이재명 정부 아래서 이제 전국에서 국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돼서 좀 더 급식비와 인건비를 더 늘려서 제대로 된 점심 제공을 해야 된다. 해서 제가 시장이 되더라도 이 사업을 계승해서 더 알차게 운영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아쉬운 점도 물론 또 여러 개 있지만 지난 4년
제천의 미래 세대가 좀 소외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청년, 청소년, 아이들입니다. 어르신을 잘 모시는 것과 미래 세대를 키우는 것, 이 둘은 동시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어르신을 돌보면서 내일의 제천을 만들 청년을 붙잡지 못한다면 네. 도시의 미래가 없는 거죠. 저는 두 가지를 함께 가져가려고 합니다. 어르신 돌봄은 더 촘촘하게, 청년, 청소년, 아동에 대한 투자는 더 가감하게. 그래서 제천의 모든 세대가 살고 싶어하는 도시가 되는 것, 그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예. 이렇게 출마를 결심하기까지의 또 제천의 여러 현안에 대한 고민도 깊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후보님께서 준비한 주요 공약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경제와 직결되는 공약부터 함께 알아볼게요. 4산단 마무리, 제5산단 조성을 약속을 하셨어요. 전국 지자체마다 산업단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인데요. 기업의 입장에서 왜 굳이 제천이 되어야 하는지가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후보님이 생각하는 제천 산업단지의 경쟁력과 또 차별화 전략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기업은 아주 냉정하죠. 네. 입지나 인프라, 인력, 행정, 이 모든 것이 맞아야 들어옵니다. 제천은 지금 그 네 가지를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입지인데요. 제천은 충청, 강원, 경북의 교차점에 있습니다. 고속도로망이 사방으로 열려 있고 물류비 측면에서 내륙 허브로서의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대로 마케팅을 잘 못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특화입니다. 저는 한방, 바이오, 뷰티, 청정식품을 중심으로 한 제천형 산업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전국 어디에서나 있는 범용 산단이 아니라 제천만의 지원과 연결된 산단이어야 합니다. 약초도시, 청전 자연도시라는 브랜드가 산업과 만나는 지점입니다. 세 번째는 속도인데요. 기업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인허가 지연입니다. 저는 기업애로 전담 창구를 시장 직속으로 두고 행정 속도를 기업 눈높이에 맞춰 나가겠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왜 제천인가라는 질문에 저는 이 세 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좋고 콘셉트가 명확하고 네. 시장이 직접 발로 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특히 산업단지 문제가 또 일자리, 기업 유치 모두와 연결되는 만큼 관심이 큰 산업 중에 하나인데 결국엔 기업이 왜 제천으로 와야 하는가 그 전략에 대해서 함께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중앙시장 2층 롤러스케이터장 조성 등 도심의 활력 공약 또한 눈에 띄고 있는데요. 단순한 볼거리 조성을 넘어서 청년층과 또 외부 방문객이 실제 소비와 체류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 무엇이 있을까요? 예, 사람이 와야 돌이 돌고요. 돈이 돌아야 골목이 사는 거죠. 골목이 살아야 또 도시가 숨을 쉽니다. 롤러스케이트장은 목적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람들이 즐기러 제천 도심으로 오게 만드는 앵커 콘텐츠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주변 50m, 100m가 함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온도심 일대를 청년 창업 특구로 설계하겠습니다. 청년들이 공실 점포에서 낮은 임대료로 창업하고 저녁에 청년 셰프들이 운영하는 푸드코트에서 밥을 먹고 롤러장에서도 즐기고 밤에 공연이나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다 근처 숙소에 묵는 구조입니다. 핵심은 연결인데요. 네. 개별 시설이 아니라 동선이 살아있는 거리 전체를 콘텐츠로 만드는 것. 의림지에서 도심까지 체류 동선을 잇고 청년 창업자가 그 동선 위에서 생계를 꾸릴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도심 활성화의 실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지역 축제에 대한 시각도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축제는 과감하게 재검토하겠다라고 밝히셨는데요. 그렇다면 후보님이 판단하시는 좋은 축제의 기준이 무엇인지, 앞으로 제천의 축제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좋은 축제는 세 가지를 남긴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억과 소비 그리고 관계. 소비가 없는 축제는 전시에 불과하죠. 사람이 왔다가도 골목상인 매출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 축제는 외주입니다. 기획사가 와서 치르고 떠나면 지역에 남는 게 없죠. 제천 국제음악영화제는 훌륭한 자산입니다. 이 정도 브랜드를 가진 지역 축제는 전국에 몇 안 됩니다. 하지만 지역민의 삶 속에 더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예산 대비 효과가 불명한 행사들은 냉정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규모를 줄이거나 지역 커뮤니티 중심의 축제로 전환하거나 폐지하거나 셋 중 하나를 선택하겠습니다. 기준은 단순합니다. 이 축제 덕분에 제천 시민이 좋아졌는가? 그 질문에 예스라고 답할 수 없으면 그런 축제는 저도 찬성하지 않겠습니다.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라 그 축제의 지속 가능성과 효과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광 또한 이제는 오래 머무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는데, 의림지와 청전들, 도심을 잇는 체류형 관광 완성도도 강조를 해주셨어요. 관광객이 도심에서 이제 숙박까지 이어지게 할 핵심 사업들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제천 관광의 문제는 스쳐가는 거죠. 의림지 보고 사진 찍고 밥 한 끼 먹고 그냥 떠나가는 겁니다. 체류 동선이 너무 짧습니다. 의림지에 들어온 관광객이 1년에 한 270만 명 되는데 시내로는 안 들어옵니다. 저는 이것을 1박 2일 구조로 바꾸겠습니다. 낮에는 의림지와 청전길의 자연을 즐깁니다. 저녁에는 도심으로 이동해 야간 문화 프로그램과 먹거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제천에서 삽니다. 다음날 아침 제천 로컬 카페에서 커피 한잔 마시고 청풍으로 떠납니다. 이 동선을 만들기 위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의림지 도심 간 이동수단, 셔틀 같은 걸 제도화하고, 둘째, 의림지들 자연치유 특구와 도심 야간 콘텐츠, 셋째, 숙박 인프라 확충입니다. 체류 시간이 2배로 되면 소비도 2배가 됩니다. 관광이 경제가 되는 구조, 그걸 만들어내겠다라는 겁니다. 예, 한 번 오는 공간을 넘어서 지속적인 방문과 또 다시 찾게 되는 공간이 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마을특별시 제천을 새로운 행정 비전으로 제시하셨어요. 다소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개념인데, 시민들의 일상이 이렇게 되면 지금과 좀 무엇이 달라지는 것인지 쉽게 설명해 주시죠. 네, 한 가지 질문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을에 무슨 일이 필요한지 누가 가장 잘 압니까?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시청 공무원이 아닙니다. 마을 주민이 아주 잘 알고 있죠, 이 사실을. 마을 특별시는 그 당연한 사실을 행정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산도 권한도 이젠 마을에 드립니다. 마을이 저마다 고유한 사업을 스스로 기획하고 주민이 주인이 되어 직접 시행합니다. 시민이 시장이고 마을이 특별시입니다. 우리 마을을 특별하게 만드는 일을 마을 주민이 하는 겁니다. 일상이 어떻게 달라지냐고요? 지금 동네 어르신 안부가 걱정돼도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라고 고민하지만 마을 특별시에서는 마을 안에서 이웃이 먼저 움직입니다. 안부를 묻고 밥을 나누고 발벗이 됩니다. 독거노인 한 분이 요양시설에 입소하면 연간 2천만 원 이상의 공적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이웃이 그 역할을 하면 시설 입소를 늦출 수 있습니다.
비용은 줄고 삶의 질은 높아집니다. 어르신은 낯선 시설이 아니라 평생 살던 동네에서 나이를 계속 들고 계실 수가 있습니다. 마을 돌봄이 시설 돌봄을 이깁니다. 마을 행정이 청사 행정을 이깁니다. 그게 마을 특별시입니다. 예, 근데 후보자님 이게 주민이 예산을 직접 또 결정하고 집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 되기도 하거든요. 공무원의 조직과의 협업 어떻게 이끌어내실 계획인가요? 이 우려 저도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마을 특별시가 안착이 되려면 처음부터 설계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 자치는 공무원 조직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영역을 채우는 겁니다. 공무원은 행정 전문가입니다. 마을 주민은 현장 전문가입니다. 이 둘이 역할을 어떻게 나누고 협력하면 행정의 총량이 늘어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사람의 삶이 나아진다고 확신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라는 중간 지원 조직을 통해서 마을 코디네이터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마을과 시청 사이에서 소통을 조율하고 사업 설계부터 집행까지 함께 일하는 전문 조직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에게는 마을 자치 협력을 실적으로 인정하는 평가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협력이 부담이 아니라 보람이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조직은 인센티브대로 움직입니다. 제도가 바뀌면 문화도 바뀝니다. 예. 자, 그리고 민선 9기를 시민참여 행정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회성 의견 수렴이 아니라 실제로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장치는 무엇인가요? 세 가지입니다. 예. 첫째는 마을별 고유 사업 예산입니다. 마을 특별시의 핵심입니다. 각 마을이 자기 마을만의 사업을 스스로 기획하고 예산을 직접 쓸 수 있게 합니다. 관광마을이 되고 싶은 곳은 관광사업을, 농산물 브랜드를 키우고 싶은 곳은 그 사업을, 획일적인 하향식 사업이 아니라 마을마다 다른 특별한 이야기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활발한 청년자치 예산제입니다. 청년이 예산을 제안하고 직접 결정합니다. 청년 세대가 원하는 제천을 청년 세대가 설계합니다. 청년이 제천의 미래를 쓰는 구조, 그게 청년을 붙잡는 방법입니다. 저는 매년 22억씩 88억을 매년 22억을 청년들이 자칭 청년 예산 결정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네. 그분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시에서는 그냥 예산세 담을 수 있게만 하는 그런 청년 예산제를 시행하도록 할 거고요. 예. 셋째, 시장이 마을로 가는 정례 공연장입니다. 1년에 한두 번 여는 행사가입니다. 분기마다 읍면마다 정기적으로 열립니다. 시장이 직접 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덧붙이면 참여는 결과를 봐야 지속되는 거죠. 어떤 의견이 정책이 됐고 어떤 의견이 왜 반영되지 않았는지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시민이 내 말이 실제로 정책이 됐다라는 경험을 해야 다음에 더 참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특별하고 살기 좋은 마을이 넘쳐나는 제천 이상진이 함께 만들어 가겠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예. 오늘 정말 많은 공약을 발표해 주셨는데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 임기 첫날 가장 먼저 결제하고 싶은 이 제천 살리기 1호 결제안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사실 제가 올해 고민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네. 제 공약을 한번 들여다 봐주세요. 예. 수천억짜리 통합사업 없습니다. 의도한 겁니다. 처음부터 제천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설계했습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지키지 못하는 공약. 저는 그런 거 절대 안 합니다. 국비 공모 사업으로 끌어올 수 있는 것, 도비 협력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것, 무료 불급한 사업을 줄여서 확보할 수 있는 것, 이 세 가지 안에서 충분히 실행 가능한 사업들로만 채웠습니다. 제 민선 7기 공약 이행률이 96.4%입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했다라는 증명입니다. 저는 지킬 수 있는 공약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화려한 공약 경쟁이 아니라 실제 제천 시민들이 체감으로 이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오늘 한 10초 정도 마지막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제천 허물어져가는 지역 경제를 반드시 회생시키는 네. 그러한 제천시장이 꼭 되겠다라는 약속과 제 마음속에 다짐을 하면서 제천의 미래를 재설계하겠다라는 예. 말씀으로 대신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